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의 융단 폭격,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폭격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하는 일을 보면 요즘 이해하기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형평성 문제는 정말 눈을 씻고 봐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 끝까지 재산을 취득하라. 자, 문재인 대통령은 반부패 정책을 주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가 검찰총장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고액 상습 체납자와 사학법인 횡령 회계 부정을 두고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 한두 해로 끝날 일이 아니며 상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자, 이게 얼마 전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했던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오후 청와대 집현실에서 열린 4차 반부패 협의회를 주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특별히 두 가지 분야의 반부패 활동을 주문했습니다. 하나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처리, 또 하나는 사학법인의 횡령 회계 부정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반부패 성과 등을 거론한 뒤 오늘 논의되는 사안들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 행위다. 그러면서 우선 고액 탈세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공동체 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 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인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납세의 의무는 헌법상의 의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학법인의 횡령 사건을 두고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과 회계부정이 드러났다면서 이 부분도 집중관리하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중요하게 말한 고액 상습 체납자. 문재인 대통령이 속 시원하게 말했습니다. 공동체 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 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앞다르고 뒤가 다르다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그렇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결혼한 뒤 윤석열 후보자가 살고 있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주상복합 대단히 비싼 아파트입니다. 소유는 아내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고 있는 그 집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재산세 체납으로 주거지가 아파트가 집이 세 차례나 압류 조치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후보자가 낸 인사청문 보고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세금을 안 내서 세 차례나 압류당했다는 겁니다. 집이.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면 많이 보시죠? 빨간 딱지 붙이는 거. 그게 압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를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3번이나 이 세금을 안 냈습니다. 상습적입니다. 3 스트라이크 아웃, 삼진 아웃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입니다. 음주운전도 한두 번은 봐주지만 3번 하면 영원히 아웃시킨다는 겁니다. 세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상습적입니다. 윤석열 후보자가 결혼한 게 2012년인데 그 이후에 3번이나 안 냈다는 것은 정말 반 가까이 안 냈다는 건데 이쯤 되면 상습적입니다. 정말.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까지 압류당할 정도로 3차례나 세금을 안 낸 그런 사람이, 물론 아내가 안 냈겠죠. 아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검찰총장이 된다?
이게 여러분 가당하다고 보십니까?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이 세금 체납을 반칙과 특권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윤석열 후보자가 만약에 검찰총장이 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바로 이 반부패 정책협의회의 멤버가 됩니다. 본인이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면서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들을 뒤를 쫓는 그 회의의 멤버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또 하나,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미 윤석열 후보자가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조국석이 아무리 무능하기로서니 스크린 해봤을 거 아닙니까? 인사검증 해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윤석열 후보자의 배우자가 세 차례나 최근 재산세를 내지 않아서 집까지 압류당했는데 이거 몰랐겠습니까? 알고도 추천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그날 고액 체납, 상습적 체납자를 비판하면 안 됩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은 비판하고 그런 사람은 검찰총장 시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검찰총장은 그런 사람을 잡아 넣어야 할 사람입니다. 본인이 그런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정말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이 반부패 그 회의에서 말한 내용은 참모들이 써준 거 읽은 겁니까? 그냥 본인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데 그 당사자가 바로 가장 권력이 강한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공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기소 독점권을 가진 검찰총장에 지명했다. 이거는 뭔가 골마도 내부적으로 너무 골마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국 수석이 반대를 했어야죠. 이 사람은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검찰총장직을 맡깁니까? 이 사람은 반부패 정책협의회 회원입니다. 이 정도도 안 됩니까? 이러니 국민들이 문재인 정책의 반부패 정책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날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반부패 성과를 이야기했다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지금 검찰총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앉히시겠다는 겁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국민들하고 지금 장난치자는 겁니까?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윤석열의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청 세무 1과는 윤석열 후보자의 배우자 김건희 씨 명의의 서초구 주상복합아파트 아크로비스타를 2012년 11월, 2013년 11월, 2015년 11월, 1월 모두 세 차례 압류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김건희 씨가 2006년부터 소유한 곳입니다. 현재는 윤석열 후보자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세금도 안 내는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 시청한 여러분들 중에서 본인이 사는 집 재산세 안 내본 적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정말 상상하기 힘듭니다. 윤 후보자 측은 세 차례 모두 체납세 사실을 확인한 후 납부해서 압류가 해지됐다고는 하지만 한 번 정도 압류당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정신 차리고 냅니다. 돈을, 재산세를. 세 번이나 압류당했다? 이거는 상습적인 체납자입니다. 재산 문제도 이번에 인사청문회에서 제대로 점검해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지방근무 등을 하느라고 바빠서 제때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윤 후보자 측이 말했다고 하는데, 아니 아내 김건희 씨는 남편 따라서 지방 가지 않지 않습니까? 서울에 살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무슨 문화기획사 대표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냅니까? 일반 서민들은 생각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검찰총장은 준법 정신이 투철해야 됩니다. 법을 본인부터 지켜야지 이렇게
상습적으로 천압해서 압류를 세 차례나 당한 사람이 어떻게 검찰총장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을 인사검증을 제대로 못한 조국석은 또 뭐하는 사람이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걸 몰랐습니까? 몰랐으면 지금 거의 밑으로부터 왕따 당하시는 겁니까? 이 정도 보고도 안 받으셨습니까? 보고를 받고도 검찰총장을 시켰다면 아마도 정말 일부에서 일하는 것처럼 우파 심말리려고 이런 사람 시키는 겁니까? 물론 보수의 씨를 말린다는 말은 제가 볼 땐 심한 표현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그렇게 무리하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려들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자격 미달자를 검찰총장에 앉힌다는 것은 뭔가 꿍꿍이 속에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게다가 윤 후보자 측의 설명부터가 정말 가관입니다. 바쁘다 보니 제때 내지 못했다. 아니 대한민국에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 부부는 다 훌륭한 직장 갖고 있고 돈도 많이 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냅니까? 지금 대한민국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백수도 얼마나 많습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돈을 못 버는 사람들도 재산세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이런 변명이 통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3번입니다. 3번. 3아웃, 3스트라이크. 다 삼진입니다. 왜 이런 룰이 생겼겠습니까? 3번은 상습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래놓고 이런 사람을 상습, 체납 의혹자를 이렇게 검찰총장 시키면서 회의에서는 반부패 회의에서는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를 뿌리 뽑겠다? 이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겉다르고 속다르다. 이중인격자 같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쯤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 취소하십시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다른 거는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만 따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를 척결하겠다면서 이런 사람을 골라서 검찰총장에 앉히는 그 저희가 무엇입니까?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똑똑히 하십시오. 그리고 진성호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 혹시 진성호 방송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아직까지도 아니신 분들이 몇 분 안 되겠지만 있다면 붉은색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진성호 방송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